주위에 이제 친한 분이 시니어 비즈니스를 준비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분께 약간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전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 비즈니스라고 해서 이게 전통적으로 무슨 보청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보는 영역도 있을 텐데요. 혹시 젊은 사람들과 코업을 한다면은 하이테크 산업도 얼마든지 시니어 산업하고 결합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이오도 그렇고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다양합니다. AI 같은 경우에 더욱더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포럼이 있었는데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대만의 이제 공대 교수이신데 자기 이제 벤처 기업도 만들어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침대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 침대는 뭐냐면은 우리가 잠을 잘 때 그 사람의 자면서 뒤척이고 움직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불편한 곳을 체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침대가 개발되면 어떠냐 하면은 요양원이나 이런 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안녕히 주무셨어요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어디가 불편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영역이거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대화 로봇 뭐 이런 것 등등 해서요. 그런 쪽으로 이제 젊은 사람과 코업을 한다면은 젊은 사람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 든 사람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하는 거에 이제 코업 정도의 비즈니스 영역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시니어 산업의 영역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많이 죽는 다사 사회가 오다 보니까 일본은 장래에 관한 것들이 지금 막 산업이 이제 번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가서 저는 한 몇 개월만 가서 자료도 수집하고 일본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한 20년의 변화를 이렇게 쭉 리서치를 하시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20년에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것들의 픽처가 거의 그려질 것 같아요. 그 전에 일본에서 나온 책들을 제가 체크를 해보면은 그 단계 변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그대로 하나하나씩 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일본 가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계시면서 가서 느끼고 보시고 리서치 자료도 보시고 하면서 아이템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인사이트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지 못했던 이제 용어들도 이제 책에 좀 있었는데 더블 케어와 이제 마처 네. 세대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셨는데 이 용어들의 정의가 뭘까요? 네. 더블 케어는 이제 일본에서 사용한 용어들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용어들을 잘 만들어내는데요. 뭐 한마디로 자기 밑에 이제 자녀들 케어하고 부모님 케어하고 자기는 중간에 낀 그런 세대라고 해서 이제 더블 케어 세대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이제 낀 세대라고 그랬죠. 이제 마처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 해서 그게 이제 마처 세대라고 그럽니다. 아, 마지막과 처음 세대. 예. 예. 더블 케어하고 또 약간 다른데요. 양쪽을 더블 케어 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요. 마처 세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시대가 조금 흐르면은 케어를 못 받는 것이죠. 마처 세대나 그 더블 케어나 똑같이 이제 부모와 자녀를 다 같이 스포트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플 케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손주를 케어하는 문제. 또 노동을 해야 돼요. 육아 노동을. 그 부분도 앞으로 트리플 케어를 하는 세대. 그러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손주까지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샘플로 조사했을 때 그 가구의 한 5.5% 정도? 이 정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에서도.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트리플 케어는 아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도 저보기 아마 중요한 이슈로 앞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처 세대, 이 60년대생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를 할 때 좀 알아두면 좋다. 뭐 혹시 이런 포인트나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마처 세대이고 이제 더블 케어다 보니까요. 당연히 은퇴 준비에서 상당히 어려워지죠. 일단은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던데 이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당연히 생활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더 많이 드냐 하면은 지출 비용이라 생활비보다는 지출 금액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다든지 부모님의 용돈이라든지 왜냐하면은 지금 저 주변에도 이제 60년대생인데요. 그 부모님 이제 케어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 달 내내 쓰는 전일 계속 쓰는 사람들의 요양사 비용이 대충 350에서 400 사이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출이
확 늘어나죠. 거의 월급에 가까운 금액이 그렇죠. 매달 예, 예. 나가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결혼 비용. 요즘 뭐 결혼하면은 한 쌍이 한 3억 5천, 뭐 전시비 다 포함해서 대충 그렇게 뜬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자녀 2명이라 해도 대충 이런 비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자녀들이 준비한 돈이 있겠죠. 그런 돈을 이제 뺀다고 그러더라도 한 2억 정도는 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외하고 보면은 내가 은퇴 준비를 열심히 해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슬슬슬슬 이거 이제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처 세대가 60년대생이 은퇴를 하고 나서 맞이하게 되는 큰 리스크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도 있을 거고 이제 해당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여기 이제 큰 리스크죠. 부모님이 요양 비용으로 한 달에 뭐 한 300을 쓰신다. 물론 이제 국가의 보조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전일제 쓰는 거 보니까 그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요양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스포트가 별로 없으니까. 더더욱이 이제 큰 부분은 뭐냐면은 60년대생들 중에서 이제 그 괜찮은 사람들은 뭐 더블 케어를 하든 트리플 케어를 하든 문제가 없는데요. 본인도 빡빡하게 해서 은퇴를 했는데 이것까지 짊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노후에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일본의 책에 연도별 나온 걸 보면은 흐름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노후 파산 이야기가 나오다 그 다음에 나온 책 제목이 가족의 파산입니다. 이제 자기 노후가 파산되고 나서 이제 가족까지 전체 이게 다 같이 왕창 파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좀 유의해야 되고요. 제가 지출 금액이 은퇴 후에 늘어났다 했을 때 처음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야기를 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럴 수가 있겠다. 마처 세대인 경우에는 충분히 지출 금액은 자기와 관계없는 부분에서의 지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리고 일종의 도전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